셰프님, 네. 북어 김치찜 만들어 볼 텐데요. 저도 평소에 북어를 좋아하지만 셰프님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 게 나오실 때마다 북어 요리를 하시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북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북어나 황태나 이 사실 굉장히 건강에 좋고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좋은 단백질이잖아요. 네네. 또 이게 피로 회복에도 좋고 또 이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아요. 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좀 피부가 톤이 이제 맑게 하고 싶다 하시면 네. 북어 이렇게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북어는 어떻게 손질하고 어떤 걸 사면 네. 될까요? 보통 북어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넓게 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걸 구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 통북어가 굉장히 딱딱해요. 네.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좀 물에다가 넣어서 좀 불려줄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물 좀 주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하실 때 좀 더 물을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이 바깥쪽에다가 예. 칼집을 살짝 주는 건데 좀 딱딱하다 보니까 칼 끝으로 살짝 오. 또 쑥 들어가네요. 네. 양쪽 면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에 불리고 하는 작업을 한 요리하기 몇 분 전에 해두면 좋을까요? 사실은 제대로 하시게 되려면 하루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예. 만약에 시간이 좀 없다 하시면은 좀 물을 좀 많이 해서 30분 정도 담가 놓는 게 가장 좋죠. 셰프님, 뜨거운 물에 하면 안 되죠? 뜨거운 물에 하는 것보다 차가운 물에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하시기 전에 이런 지느러미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느러미만 좀 제거를 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음, 이 황태 자체가 버릴 네. 게 없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북어와 또 이 황태의 차이 혹시 아세요? 북어는 말리지 않았는데 황태는 말렸어요. 북어 말이 좀 이상한데? 둘 다 말리긴 한 건데 황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는 강원도 같은 데서 4만 4온으로 얼렸다 네. 녹였다를 반복한 거고요. 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건조를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른 척 한 거 아시죠? 티가 안 났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북어도 말린 건 줄 알았는데. 네. 말리긴 말린 건데.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더 좋죠. 자, 자, 이렇게 이제 지느러미를 제거하고요. 네. 가위를 이용하니까 훨씬 더 쉽게 잘 되네요. 네, 칼을 이용하시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넣고 자, 물을 좀 넣어줄까요? 자, 물을 위에서 이렇게. 좀 당길 정도만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바로 이게 또 스펀지 같이 물을 한번 쭉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잠깐만 담가놔도 충분히 살이 포실포실해집니다. 자, 이대로 잠깐만 담가 놓을게요. 네. 자, 그럼 이 황태가 불려진 동안 저희 뭘 하면 될까요? 준비된 양념 같은 거는 미리 좀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양념을요? 양념장 들어간 양념장 먼저 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양념장 보기만 해도 그냥 칼칼한데요? 네. 일단은 저는 오늘 약간 달짝지근한 맛을 좀 낼 거예요. 김치찜인데? 김치찜인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약간 달짝지근해지는 맛을. 맞아요. 좀 설탕을 조금 넣을 거고요. 자, 여기에 먼저 다진 마늘, 네.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칼칼하게. 네. 그리고 여기 설탕을 약간만 넣어주시면 네. 설탕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설탕을 넣는 이유는요, 이 찌개에 들어갔을 때 저는 오늘 또 무가 들어가거든요. 무가 들어가면 약간 단맛이 돌아요. 네. 그래서 달콤하면서도 약간 칼칼한 그런 맛을 좀 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맛술을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양념장을 일단 좀 만들어 놓으시고 칼칼하네요. 네, 이제 황태를 한번 좀 볼까요? 네. 이거를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물기가 쭉 나오잖아요. 많이 스며들었네요.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잘라서 제가 먹기 좋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볼까요? 네.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이제? 일단 북어 머리도 사실은 굉장히 국물 내기에 또 좋잖아요. 예. 그래서 북어 머리를 먼저 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칼이 좀 더 부드럽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집에 사실 때는 좀 넓은 그 북어 제사상에 올라가는 형태 있잖아요. 네. 그런 형태에 있는 거 사용하셔도 좋으시고요. 살이 진짜 굉장히 두툼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보통 형태는 이렇게 좀 널쩍해가지고 예. 좀 씹는 맛이 좀 적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두툼하게 사용해 주시면은 또 이게 색다른 맛이 납니다. 자, 셰프님. 네. 자, 이제 요 황태, 요 북어는 이제 몸통은 뽑는다고 했는데요. 요 그렇죠. 대가리는 이제 버리나요? 이 대가리가 사실 굉장히 그 맛을 또 진하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재료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육수에 좀 같이 사용을 할 건데요. 네. 먼저 이렇게 북어 대가리 넣고요. 네. 그리고
다시마 우린물. 다시마는 몇 분 정도 우리면 될까요? 차가운 물에 1시간 정도 우려주시거나 아니면 네. 미지근 물에 30분 정도 우려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일단 불을 켜주시고. 이 북어 대가리는 확실히 우리면 맛있나요, 선생님? 그럼요. 아무래도 진한 맛도 나고 저희 더군다나 오늘은 북어 요리이기 때문에 네. 북어의 그 밑 베이스가 있으면 더 좋죠. 오. 자, 그리고 여기에 다른 건 몰라도 이 무김치 있잖아요. 예, 예. 석박지라고 하죠. 예. 이 석박지를 같이 넣고 끓일 거예요. 아무래도 단단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무에서 충분히 맛이 우러나와야 되는데 김치와 함께 넣게 되면은 김치는 물러져 버리거든요. 그럼요, 얇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 석박지를 넣고 먼저 익혀주는 거예요. 맞아요. 김치찜에 요 석박지라고 해야 되나? 그쵸. 요것도 이제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씹히면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맞아요. 아삭거리는 식감 있으면서. 그리고 저는 이 양념장도 그냥 같이 넣고 끓일게요. 처음부터요? 네, 같이 넣고 끓이면은 훨씬 더 맛에 잘 배일 것 같아요. 오. 자. 요 국물 그대로가 다 이제 쪄지는 이제 졸여지는 건가요? 그렇죠. 조림용으로 다 쓸 겁니다. 한참 좀 끓여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익으면서 네. 이 황태가 스폰지처럼 또 물을 또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물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잡아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이 네. 드는데 요 정도요. 이 정도로. 자, 그리고 충분히 예열을 해놓은 곳에 제가 네. 황태를 한번 구워서 넣을게요. 자, 옆에. 네. 자, 구울 때는 식용유와 참기름을 1대1 정도 비율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과정은 뭐라고 하나요? 이게 보통 이제는 장을 만든다 해서 유장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네. 유장은 여기다 약간의 그 간장을 조금 넣어요. 그래서 조금 더 뭐 타는 것들을 방지해 줄 수도 있고요. 네. 고소한 맛을 많이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기름. 1대1 비율로. 네. 자, 그리고 여기에 황태를 같이 넣고 네. 구워줄 거예요. 이 과정을 하면 어떤 음식이 더 맛있나요? 일단 황태의 표면이 훨씬 더 단단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졸일 때 훨씬 더 풀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죠. 찜에 들어갔을 때 부스러지지 않게끔. 네. 이 과정에서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강한 불에 한 양쪽 면 한 1분 정도씩 구워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래 안 나네요, 선생님? 그렇죠. 자, 지금 황태살이 부스러지지 않게 약간의 코팅을 해주는 거죠. 자, 한번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대한 표면적을 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두툼한 것들을 예.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이렇게 너무 얇은 걸로 하게 되면은 예. 그 씹는 느낌이 황태에 씹는 느낌, 쫀득한 씹는 느낌이 맞아요. 덜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저는 한 번씩 구워냈고요. 네. 이야, 노릇노릇하게 그냥 이미 색깔이 노릇노릇해서 그런지 네, 이미 맛있어 보여요. 보이죠. 네. 네, 오늘은 저는 북어를 사용을 했지만 네. 요즘에 그 말린 생선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말린 생선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우럭이나 이런 네. 것들 말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재료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좀 한번 끓어오르면은 저희 네. 김치랑 같이 좀 넣을게요. 자, 그럼 끓어오르는 동안 저희는 땅콩 소스 시금치 네.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금치도 정말 10대 푸드에 뽑혀야 될 정도로 아주 좋은 재료가 많습니다. 맞아, 어렸을 때 엄마가 몸이 튼튼해지려면 시금치 먹으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이 시금치 자체에 뭐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네. 사실 또 이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준비를 해봤고요. 시금치를 이 끝부분은 오늘 조금 제거를 하시고 네. 사용을 할 거예요. 뭐 무침으로 가장 먹는 게 가장 좋고요. 예. 뭐 집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국물 내서 이렇게 된장국이라든지 맞아. 네, 사용하시면 좋고요. 사실 이 앞에 부분이 좀 단맛이 들어서 맞아요, 그냥 맞아요. 드셔도 돼요. 이거는 약간 취향적인 문제니까 네. 꼭 제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부분 기호에 따라서 네. 제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생으로 그냥 쓰나요, 셰프님? 아닙니다. 한번 살짝 데쳐서 사용을 할 거고요. 네. 좀 연한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그냥 생으로 드셔도 괜찮아요. 자, 시금치 지금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시금치는 숨이 죽으면 정말 양이 한 절반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아마 하시면은 뭐 반찬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드실 정도로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자, 이제는 한번 데칠 건데요. 네. 지금 충분히 물이 끓어오르면 네. 소금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소금을 넣어주는 이유는 일단 뭐 색깔의 선명함도 있지만 네.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맛을 잃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소금 좀 넣고요. 네. 데칠 때 한 몇 분 정도 데쳐주면 좋을까요? 너무 시금치는요 흐물흐물해지면. 몇 분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저도 한 5초
5초요? 5초. 5초 안에 끝내주셔야지 시금치의 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머님도 시금치 넣고서 정말 세워라 내워라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예, 예.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5초 정도요? 5초 정도. 시금치를 좀 더 잘 넣는 방법은요. 네. 아무래도 좀 더 질긴 부분, 이 뿌리 부분 쪽을 먼저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게 가장 사실 좋아요. 아래쪽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담갔다가 자 이때부터 이제 다 넣고 네. 자 이제부터 이제 5초만 딱 세면 돼요. 5초요? 진짜 짧게 하네요. 네, 저는 시금치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정말 시금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됐어요. 이제 예, 예. 건져 낼게요. 예. 자. 진짜 많이 흐물어지지도 않고 향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색깔도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식혀주셔야 돼요. 바로 식혀요. 네, 바로 식혀서 해도 또 이게 또 한번 꾹 짜면은 양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그러게요. 점점 줄어들겠죠? 네. 자, 물기를 최대한 꼭 짜서. 네. 이 무침은 물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물기가 있으면은 요리에 그 소스가 중화돼 버리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맞아요. 자, 저는 최대한 예. 시금치의 느낌을 좀 살릴 수 있도록. 예. 정말 반으로 줄었네요. 네, 반으로 줄었죠. 근데 사실 어머님들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예. 한 3분의 1이 될 때까지 아마 끓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시금치를 아마 양념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양념에 저희가 보통 뭐 소금이라든지 이런 짭조름한 양념이 닿으면은 네. 더 숨이 죽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숨이 안 죽게 묻혀주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자, 데쳐내기까지 네. 했는데요. 근데요, 셰프님, 제가 생각했던 소스들이 없어요. 아, 이거는 저희 이제는 딸이 아직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맵지 않은 재료들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이 땅콩을 넣을 거예요. 오. 그래서 땅콩 그 버터, 이 땅콩 버터와 그리고 된장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을 좀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된장은 또 잘 어울리는 게 바로 이 들기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 기름을 같이 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 취향에 따라서 나는 매운 것도 괜찮아 하시면은 여기에 청양고춧가루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셔도 네. 좋습니다. 땅콩버터 좀 넣었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다진 네. 파. 자, 다진 마늘이 2분의 1이면 네. 다진 파는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한 큰술 자, 넣고요. 이렇게 해서 소스는 어떤 맛일지 좀 궁금한데요. 네. 항상 셰프님의 소스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어요. 왜냐면은 그냥 저는 사실 된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어. 그래서 된장 들어간 베이스들이 좀 많고, 그리고 또 된장 들어가면은 그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매운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양념만 만들어 놓고요. 네. 숨이 좀 덜 죽은 네. 시금치를 같이 넣고요. 이 양념장에 골고루 묻을 수 있게끔 잘 묻혀주세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떨어지듯이.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흰밥에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는 밥 넣고 살짝 비벼 드셔도 좋으시고요. 사실 저는 그 된장의 그 짠 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된장의 아, 그 특유의 네네. 그 센 향을. 센 양 있죠. 근데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아무래도 땅콩버터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기름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좀 고소한 향이 강해져서 그래요. 아이들도 좋아하겠는데요. 네. 여기에 취향에 맞게끔 뭐 홍고추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씩 넣는 것도 괜찮고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에 좀 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 땅콩 분태예요. 땅콩 분태 없으시면 그냥 집에 있는 견과류 아무거나 예. 다져서 넣으시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견과류까지 챙겨 먹을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약간의 고추장을 좀 넣어도 괜찮아요. 네. 저희가 한번 담아볼까요? 자, 완성도시 가져올게요. 네. 굉장히 맛있는 향이 나는데요. 자, 이제는 동그랗게 해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이 새로운 또 밥도둑이 될 수 있는 네. 이렇게 금세. 된장무침 완성이 됐습니다. 고소한 밑반찬 땅콩 소스 시금치 무침이 완성됐고요. 네. 저는 이어서 북어김치찜 완성시켜볼까요? 네, 충분히 이 밑국물이 잘 끓고 있는데요. 야, 아주 이제는, 빨갛게 그냥, 네, 예. 빨갛게 익고 예.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는 준비한 또 대가리는 예. 빼서 이제 국물이 다 냈으니까요. 그렇죠. 제거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맛있게 우러났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충분히 약간 새콤하게 익은 네. 김치를 통으로 좀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김치찜은 썰지 않고 통으로 넣는 게 제 맛이에요. 한 4분의 1 포기 정도 같이 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뭐 김치 국물도 같이 좀 넣어주시고. 그럼요. 이렇게 한쪽으로 싹 민 다음에, 자, 이제는 저희 또 주인공이 있잖아요. 예. 주인공 북어 들어가야죠. 북어를. 보통 이런 거는 뭐 다른 생선, 뭐 고등어나 이런 예. 걸로 이제 많이 하시는데, 또 이게 또 말린 생선을 넣으면은 느낌이 또 다릅니다. 어떤 맛이 날까요? 쫀득쫀득하죠, 또. 야, 그리고 여기 북어살에 네. 이 김치, 이 국물이 쏙 들어가서 아주 그냥 맛이 즙이 쭉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그 뭔가 입에 침이 고이는 예. 그런 맛. 아버님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네. 딱 여기서부터 이제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딱 끓여주시면은 네. 이제 요리가 완성이 되는 오래 안 거예요. 끓이네요? 그럼요. 자, 따로 간은 어떻게 할까요? 간은 마지막에 약간의 소금으로만 간을 해주시고요. 네. 왜냐하면 김치에서 충분히 맛있는 맛이 좀 우러나오기 때문에 네. 별다른 간을 많이 하지 않아도 좋아요. 오, 그리고 저희가 개운하겠는데요? 충분히 지금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이런 거 넣었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많은 소금이라든지 많은 간장을 넣으시면은 맛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 자, 그러면 10분에서 12분 동안 한번 끓여볼게요. 네, 자, 끓여볼게요. 야, 셰프님! 뭔가 이거 향봐. 칼칼하고 매콤하고 약간 시원한 향이 올라와요. 뭔가 한국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맞아요, 향이에요. 맞아요. 뭔가 칼칼한 향. 지금 사람들 다 모였어요. 자, 이제 한번 예? 열어볼게요, 제가. 자. 자, 우와. 야, 선생님 진짜 칼칼한 개운한 향 나요. 이게 보통은 이제는 뭐 기름진 생선을 많이 넣는 반면에 오늘은 약간 좀 깔끔하게. 자, 이렇게 대파도 같이 예. 좀 올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이 북어살 안에 이 맛있는 이 국물이 쏙 스며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야. 해서 뭐 이제 뭐 재료가 마지막에 넣고서는 불을 네. 꺼주셔도 돼요. 네. 자, 꺼서 이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치는 그냥 하나 통째로 이야. 그냥 탁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쭉 찢어질 것 같은데요. 네. 자, 김치를 먼저 유! 이렇게 쫙 깔아주시고요. 아, 저 김치찜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이돌이, 요즘 아이돌분도 밖에서 김치찜 자주 드세요. 정말요? 쭉쭉 찢어가지고 그냥. 아,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야. 그리고 이 무도 같이. 예. 맛있어요. 버릴 게 없네요. 정말 이 북어는 버릴 게 없네요. 북어도 그렇고 북어와 또 이게 한국 사람이 저는 이 김치랑 딱 어울리면은 예. 정말 버릴 거 하나 딱 없어요. 자, 이렇게 자작하게 끓여 더욱더 구이 당기는 북어 김치찜이 완성됐습니다. 우!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매콤한 북어 김치찜 깊은 맛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먼저 냄비에 북어 대가리, 다시마 우린 물을 부어 끓여줍니다. 이때 무석박지, 양념장을 같이 넣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국물이 더 개운해진다는 사실. 그런 다음 구운 북어와 김치를 넣어 끓여주면 깊은 맛이 일품인 북어 김치찜이 뚝딱! 매콤하게 입맛 당기는 북어 김치찜으로 푸짐한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